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남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여자의 성격. 어떤 여자가 남자들에게 사랑받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자들은 자신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신의 여성성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을 좋아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심리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3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항상 남자들의 관심을 받는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그 친구가 특별히 외모가 출중하지 않은데도 어쩐지 데이트 신청을 많이 받거나 연애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뭘까요? 오늘은 그 심리적 비밀을 풀어볼게요. 제가 연애 코칭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커플들과 상담자들의 사례를 통해 발견한 진실, 그리고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남자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여성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연애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사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의 성격은 단순히 착하다, 예쁘다라는 표면적인 특징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심리적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력은 바로 건강한 심리 상태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이 발달 단계를 건강하게 거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해요.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성의 특성도 바로 이 건강한 발달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 상담실에 찾아오는 많은 여성분들이 왜 나는 항상 연애가 안 될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뭔가요? 바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난 한 남성 내담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여자친구는 항상 제가 바람을 피울까봐 제 휴대폰을 확인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의심했어요. 처음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정말 숨이 막혔죠. 반면에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여성은 기본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일일이 확인하거나 의심하지 않죠. 이런 여성 옆에서는 남자들이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릴 때 형성된 애착 패턴과도 연관이 있어요. 부모님과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사람들은 연인 관계에서도 불안과 의심이 많아지죠. 제가 코칭했던 한 여성분은 항상 남자친구의 문자나 전화가 오지 않으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어요.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시달렸죠. 그런데 이런 불안감은 결국 남자친구를 질식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은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할 줄 알아요. 상대방을 신뢰하면서도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죠. 너 오늘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와도 돼. 나는 내 친구들 만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무관심이나 방치와는 다릅니다. 관심과 사랑은 충분히 표현하되 상대방을 믿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자신의 여성성을 얼마나 편안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화장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어릴 때부터 여자가 꾸미는 건 허영심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대요. 그래서 화장을 하거나 예쁜 옷을 입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죠. 이런 내적 갈등은 결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남자친구가 오늘 예쁘다고 칭찬하면 별로 안 꾸몄는데 라고 부정하거나 반대로 너무 꾸민 것 같아? 라며 불안해했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은 자신의 여성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표현합니다. 화장을 하고 싶으면 화장을 하고 편안한 옷을 입고 싶으면 편안한 옷을 입어요. 그 선택에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죠. 이건 결벽증과도 연관이 있어요. 결벽증이 있는 여성들은 종종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과도하게 독립적이거나 남성성을 혐오하는 경향이 있죠.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매번 나는 남자 없어도 잘 살아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연애에 대한 욕구가 강했죠. 그런데 이런 모순된 태도가 남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관계 형성이 어려웠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은 건강한 독립심을 갖되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아요. 나 이거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것 좀 도와줄래?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나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할 수 있어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얼마나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도덕적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 말이죠. 그런데 이 경계선이 너무 단단하고 경직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만난 한 여성분은 남자친구의 모든 행동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곤 했어요. 술은 적당히 마셔야지, 친구들과 너무 늦게까지 놀면 안 돼, 게임은 시간 낭비야 등등. 처음에는 관심과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남자친구를 옥죄는 결과를 낳았죠. 반면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은 유연한 도덕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원칙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마음껏 즐겨도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유연성은 자신을 얼마나 선하게 생각하느냐와도 연관이 있어요. 자신을 지나치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죠. 반면에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실수나 약점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코칭했던 한 커플은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었어요.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게임을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죠. 어른이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어떡해? 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건 사실 그녀도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결국 둘 다 자신만의 취미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은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태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훨씬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건 자신의 콤플렉스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콤플렉스가 있어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 경제력에 대한 콤플렉스. 다양하죠. 그런데 이런 콤플렉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난 한 여성분은 자신의 키가 작다는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키가 큰 남자를 만나면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었죠. 심지어 나보다 키가 너무 크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라며 좋은 인연도 놓치곤 했어요. 반면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요. 키가 작은 게 콤플렉스지만 대신 패션 센스를 키워서 커버하자라는 식으로요. 이런 태도는 열등감과도 연관이 있어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노력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죠.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코칭했던 한 여성분은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죠. 처음에는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하루에 조금씩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1년 후에는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해졌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은 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성장 마인드셋은 남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콤플렉스를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 책임감이에요. 여기서 책임감이란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하는 문제죠. 우리 모두는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친구관계에서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은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야 하지? 라며 불만이 많았어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연인으로서의 역할, 딸로서의 역할. 모든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반면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은 자신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즐기기까지 해요. 내가 이 팀의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연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접근하는 거죠. 이건 생물학적 역할과도 연관이 있어요. 여성의 생물학적 역할 중 하나는 선택이에요. 짝짓기 상대를 선택하는 거죠. 이런 선택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성들은 연애 시장에서도 더 주도적인 위치를 갖게 됩니다. 제가 코칭했던 한 여성분은 처음에 남자가 모든 걸 리드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가 흘러가지 않을 때 불만이 많았죠. 상담을 통해 그녀는 자신도 관계에서 책임감을 갖고 의견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결과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연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은 내가 선택했으니 책임질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태도는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가져오게 하고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중에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책임감이란 모든 일을 혼자 떠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책임감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건 사랑의 균형이에요. 얼마나 사랑을 주고 또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연애관계에서 가장 흔한 불균형 중 하나는 한쪽은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은 계속 받기만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불균형은 결국 관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커플은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항상 나만 사랑해줘라는 태도였죠. 남자친구의 모든 관심과 시간, 에너지가 자신에게만 집중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이런 요구는 결국 남자친구를 지치게 만들었고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은 사랑의 균형을 이해하고 있어요.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해라는 식으로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건 외로움과도 연관이 있어요. 극도로 외로운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에게 과도한 사랑과 관심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할 줄 알아요.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요. 제가 코칭했던 한 여성분은 처음에 남자친구에게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요구했어요.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못마땅해 했죠. 하지만 상담을 통해 그녀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은 나도 내 삶이 있고 너도 내 삶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태도는 관계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7번째로 중요한 건 보살핌이에요. 얼마나 타인을 보살피고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끼죠. 특히 누군가를 보살피고 도움을 줄 때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은 항상 나를 위한 시간이 없어요 라고 불평했어요. 직장 가사 육아.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빼앗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 그녀가 느끼는 불만은 이런 역할들을 의무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어요. 반면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은 보살핌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요. 파트너를 챙기고 가족을 돌보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사회적 권력과도 연관이 있어요. 사회적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종종 타인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죠. 특히 자녀에 대한 과잉 보호가 대표적인 예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할 줄 알아요. 제가 코칭했던 한 여성분은 처음에 남자친구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식습관, 옷차림, 친구 관계, 모든 것에 간섭했죠. 하지만 상담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보살핌이란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임을 깨달았고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태도는 관계에 따뜻함을 더하고 파트너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보살핌이란 상대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살핌은 자신에게도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성장과 깨달음이에요. 인생의 경험에서 얼마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어요. 중요한 건 그런 경험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은 이전 연애에서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때마다 이번에도 상처받을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는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은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덕분에 내가 더 강해졌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건 절망과 깨달음의 차이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라며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히죠.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요. 제가 코칭했던 한 여성분은 이혼을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자신에게 맞는지 깨달았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은 인생의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여러분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코칭했던 수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수진 씨는 외모가 특별히 출중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남자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그녀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수진 씨는 기본적인 신뢰감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일일이 확인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죠. 그녀는 내가 그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왜 사귀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째, 수진 씨는 자신의 여성성을 편안하게 받아들였어요. 화장을 좋아하면 화장을 하고 편안한 옷이 좋으면 편안한 옷을 입었죠. 그 선택에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녀는 내가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해라고 생각했어요. 셋째, 수진 씨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가끔 약속 시간에 늦거나 실수를 해도 크게 화내지 않았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대부분의 일을 넘어갔어요. 넷째, 수진 씨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영어 발음이 서툴다는 콤플렉스가 있었지만 꾸준히 영어 회화를 공부했죠. 그녀는 나는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다섯째, 수진 씨는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직장에서의 역할, 연인으로서의 역할, 딸로서의 역할. 모든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죠. 그녀는 내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라고 생각했어요. 여섯째, 수진 씨는 사랑의 균형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도 충분히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죠. 그녀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야. 내가 주는 만큼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일곱째, 수진 씨는 보살핌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였어요. 남자친구가 아플 때 챙겨주는 것, 가족을 돕는 것,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 모든 것이 의무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축복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수진 씨는 인생의 모든 경험에서 의미를 찾았어요.
이전 연애에서의 실패도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과정이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태도가 수진 씨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남자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거죠. 반면에 제가 코칭했던 또 다른 여성분인 미나 씨는 외모가 출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애가 잘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나 씨는 기본적인 불신감이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모든 행동을 의심했고 일일이 확인하려고 했죠. 그녀는 남자들은 다 바람을 피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미나 씨는 자신의 여성성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그것이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죄책감을 느꼈죠. 미나 씨는 굉장히 경직된 도덕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일에 이건 해도 돼, 저건 하면 안 돼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미나 씨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영어를 못한다는 콤플렉스가 있으면 영어가 필요한 상황 자체를 피했죠. 미나 씨는 자신의 역할에 부담을 느꼈어요. 직장에서의 역할, 연인으로서의 역할, 딸로서의 역할. 모든 것이 의무처럼 느껴졌죠. 미나 씨는 사랑을 받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충분히 주지 않았죠. 미나 씨는 보살핌을 부담으로 느꼈어요. 누군가를 챙기는 것, 도움을 주는 것이 모두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로 여겨졌죠. 마지막으로 미나 씨는 인생의 어려움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이전 연애에서의 실패는 그저 내 인생을 망친 사건으로만 여겨졌죠. 이런 태도가 미나 씨의 매력을 감소시켰고 결과적으로 연애가 잘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수진 씨와 미나 씨 중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운가요? 물론 완벽하게 한쪽에 속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성향을 인식하고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지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뢰감 키우기. 신뢰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불안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나는 상대방을 의심하게 될까? 어떤 상황에서 불안감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패턴을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통제하려는 행동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만나는 날에는 일부러 자신도 다른 일정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행동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 수 있어요. 또한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관계와 분리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이전 남자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지금의 남자친구도 그럴 거라는 법은 없어라고 자신에게 상기시켜주세요. 여성성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자신의 여성성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몸과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거울을 보며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어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과 사회적 기대 때문에 하는 것을 구분해보세요. 나는 정말 화장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저 남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다양한 여성성의 표현 방식을 존중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모든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여성성을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만의 방식을 찾고 그것을 존중해주세요. 유연한 사고방식 기르기. 유연한 사고방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필요해요. 모든 것이 옳거나 그른 것은 아니야. 대부분의 일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라고 생각해보세요. 또한 다양한 관점을 접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해보세요. 이런 경험은 사고의 폭을 넓혀줄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용납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자신의 실수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야 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태도는 타인의 실수도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노력하는 즐거움 찾기. 노력하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큰 목표는 좌절감을 줄 수 있어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또한 과정 자체를 즐기는 연습도 필요해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배움과 성장도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일기를 쓰거나 사진을 찍거나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기록해보세요. 이런 기록은 나중에 돌아볼 때 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책임감 키우기. 책임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 관계에서, 이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보세요. 또한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연습도 필요해요. 내가 선택했으니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태도는 더 신중한 선택을 하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책임감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적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랑의 균형 찾기. 사랑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를 모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 서로의 욕구를 파악해보세요. 또한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연습도 필요해요. 항상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적절히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말로만 사랑해라고 하는 것보다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보살핌의 기쁨 느끼기. 보살핌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남자친구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친구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것처럼 작은 보살핌부터 시작해보세요. 또한 보살핌이 통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보살핌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핌을 통해 얻는 기쁨에 집중해보세요.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사람이 웃음을 봤을 때의 기쁨은 정말 특별해요. 그 기쁨을 충분히 느끼고 즐겨보세요. 성장과 깨달음 추구하기. 성장과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자신의 성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낯선 장소를 방문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런 경험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새로운 깨달음을 줄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어떤 교훈을 배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인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천 방법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점점 더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심리학적 관점과 실제 사례, 그리고 실천 방법을 통해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남자들의 진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연애 코칭을 하면서 많은 남성 내담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남자들은 편안함을 원해요.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고 검열받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편안한 관계를 원하죠. 제가 코칭했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 여자친구와 있을 때는 항상 뭔가 시험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항상 완벽해야 할 것 같고 정말 피곤했죠. 하지만 지금의 여자친구는 달라요. 그녀와 있으면 그냥 편안해요. 실수해도 웃으면서 넘어가주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줘요. 둘째, 남자들은 존중을 원해요. 자신의 의견, 취향, 공간, 시간을 존중받고 싶어 하죠. 모든 결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길 원하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로 해요. 제가 코칭했던 또 다른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 여자친구는 제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항상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 라고 물었죠. 하지만 지금의 여자친구는 제 친구 관계를 존중해줘요. 오히려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 라고 말해주죠. 이런 존중이 정말 중요해요. 셋째, 남자들은 성장하는 파트너를 원해요. 자신도 성장하고 파트너도 성장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관계를 원하죠. 제가 코칭했던 또 다른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 여자친구는 항상 같은 이야기, 같은 불만, 같은 습관을 반복했어요.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의 여자친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넷째, 남자들은 진정성을 원해요. 가식적이거나 계산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실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파트너를 원하죠. 제가 코칭했던 또 다른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 여자친구는 항상 SNS용 사진을 찍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실제 모습과 SNS 속 모습이 너무 달랐죠. 하지만 지금의 여자친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요. 화장을 안 한 모습, 피곤한 모습, 짜증나는 모습까지도요. 그런 진정성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다섯째, 남자들은 파트너십을 원해요.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는 것도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것도 아닌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원하죠. 제가 코칭했던 또 다른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 여자친구는 모든 결정을 제게 맡겼어요. 너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자주 했죠.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의 여자친구는 함께 결정해요.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죠. 이런 파트너십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남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준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남자가 같은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편안함, 존중, 성장, 진정성, 파트너십, 이런 가치들은 대부분의 건강한 남성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의 특징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의 특징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과 일치해요. 기본적인 신뢰감,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편안함, 유연한 사고방식, 노력하는 즐거움, 책임감, 사랑의 균형, 보살핌의 기쁨, 성장과 깨달음. 이 모든 특징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남자들에게 인기 있을까?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죠. 이런 과정은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신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런 매력은 단순히 외모나 기술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매력이죠. 그런 매력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풍부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도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애와 인생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